2025년 부동산 시장 키포인트를 찾아라.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오늘 2024년 시장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24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요. 2025년도 새해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 2024년도 상당히 지금 굴곡이 많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그 탄핵 이슈까지 터지면서 전국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내년 시장의 전망을 한번 우리 썰에서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1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2025년도 부동산 재테크 전략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온다고들 얘기를 하죠. 자, 갑작스러운 지금 전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상당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 시장 경제 상황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들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24년 시장을 지나서 25년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자, 그렇다면 지금 내년 시장이 정말 암흑의 시장이 될 것인지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신성호 실장 둘이 강의를 합니다. 선착순 10명이고요. 그리고 1:1 개별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더욱 팽배해지는 2025년 시장, 그리고 재테크를 이런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 오십시오.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DJ. 자, 2024년 이게 지금 뭐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항상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게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놔야 될까? 특히 지금 시장 상황은 상당히 불안하죠. 갑자기 계엄령이다, 지금 탄핵 정국으로 가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질문요. 자,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지금 첨예한 이슈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우리 부동산 시장뿐이 아니라 경제 전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외 신임도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경제에도 상당한 지금 우리 수출 경제도 그렇고요. 상당한 지금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제 참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 극명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건 좋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수니 진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편안하게 돈도 잘 벌고 잘 먹게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보수든 진보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비록 미국도 마찬가지고 너무 첨예하게 양쪽으로 갈려서 지금 싸움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지금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 이렇게 똘똘 뭉쳐서 극복해 나갔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신임도도 많이 추락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다 극복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또 지금 이게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대신임도 하락하는 건 뭐 당연하죠. 경제적인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피부에서 닿습니다. 우리 해외여행 많이 가면은 얼마 전 기사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돈을 바꿔주거든요. 근데 태국 같은 나라는 아예 환전을 안 해준대. 우리나라 돈 가져가면. 그만큼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불안하다, 이런 시각을 지금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요. 지난 정부에서 강한 규제 정책을 펴었었죠. 강하게 집 사지 마라. 집은 사는 곳이지, 거주하는 곳이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집은 그냥 단지 오로지 내가 거주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투기꾼이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던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규제 완화 쪽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난 정권에서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규제 완화로 정책을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진보 정권에서는 규제 완화로 집을 못 사게, 규제를 강하게 함으로써 집을 못 사게끔 하는 정책을 핀다면, 항상 보수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규제를 완화를 해주면서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이게 일관된 보수 정권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 완화로 공급 물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런 정책에 과연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미지수가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정부의 본래 기조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지금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될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일관적으로 추진해왔던 그런 정책이죠. 근데 이 공급 물량이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지난 정부에서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공급 물량은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장 쪼이기가 만약에 지금 현 상태 아니면 현 상태보다 더 악화해서 시장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시장 쪼이기가 계속된다면 이게 내년 시장은 전세란이 일어날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전세란을 넘어서 전세대란으로 점점 번져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전세란이 일어나는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고 전세란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그게 뭔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세란을 넘어서 전세대란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란이 슬슬 시작이 되면서 올 중반기를 넘어가면 이제 전세 대란으로까지 번져갈 것이다. 지금 정책이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거나 오히려 더 과열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세란이 계속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하기에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매매 수요로 전세 수요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주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부정할래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이 화두는 전세란이 관건이다. 단 지금 상태로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악화됐을 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완화가 된다, 정책이,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규제가 완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는 올라가면서 전세와 월세는 안정화되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바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해드렸고요. 자, 심해지는 부동산 양극화 시장, 아파트와 빌라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자, 아파트 시장은 양극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에 대부분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살기를 원하고, 이 아파트 시장은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지는 시장이 될 것이다. 2025년도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격 편차는 점점 더 커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입지, 사업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리가 재건축 시장에 투자를 하든 아파트 시장에 투자를 해야지, 그냥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집값이 정체되거나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 사업성을 잘 따져서 우리가 아파트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세값은 계속 상승하는 상승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이 물량이 공급 물량이 늘지 않으면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집값은. 근데 지금 이런 어떤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서 규제가 완전히 더 강화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더 가격이 오르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커지는 그런 시장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빌라 시장이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빌라 시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빌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그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의 126% 룰입니다. 126%까지밖에 전세를, 공시가격이 126%까지밖에 전세를 놓을 수 없게끔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주죠. 넘어가면은. 근데 이것을 또 112%까지 낮추는 안이 민주당에서 지금 올려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12%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세로 빌라에 들어와 살려는 사람이 없죠. 가뜩이나 지금 한 2년 전에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서 전세에 대한 포비아 현상, 기피 현상이 상당히 많아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또 주택 공시가격까지 더 낮춰놓으면은 전세는 완전히 씨가 마를 거다. 이 전세. 빌라 시장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래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정책을 만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현지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건지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해야지 책상 앞에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 시장이 이렇게 약세고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게 이건 전체 빌라 시장을 얘기했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빌라가 월세화되는 속도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빌라 시장을 봐야 될 거는 일반 그런 빌라가 아니고요. 재개발 시장의 빌라입니다. 재개발 시장의 빌라는 희소 가치는 점점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세 사기의 여파, 그 다음에 이 주택 공시 가격, 이 126% 이것 때문에 빌라를 지어가지고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의 희소 가치는 커지지만 이 희소 가치가 커지는 데는 어디예요? 재개발 지역이죠.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낡은 아파트를 부숴서 새 아파트를 만드는 거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낡은 달동네, 즉 빌라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부숴서 아파트를 짓는 걸 재개발이라고 해요. 그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원래는 정확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이 재개발 지역은 뭐예요? 아파트로 바뀌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를 산다는 개념은 그냥 일반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개발 지역의 빌라의 희소 가치는 지금 상태라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물건도 점점 없어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망설이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해야 되겠네 할 때는 물건이 정말 없어지는 희소 가치가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빌라 시장이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재개발 빌라들은 희소 가치가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직장인의 평균 수입으로 해당 도시의 60제곱미터면 한 18평 되는 방 2개짜리죠. 18평. 아파트를 사는데 걸리는 시간 해서 얘네들은 이제 이 콘도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싱가포르에서는 22년이 홍콩에서 22년. 홍콩은 22년이 걸리네요. 그리고 도쿄는 14년. 파리는 13년. 이거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점점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걸리질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기 없네요. 근데 파리는 13년이 걸려야 어때요? 평균 수입으로 해당 도시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평균 직장인들이 집을 서울 같은 경우에서 주요 도시니까요. 이런 데서 집을 사기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점점 더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실물 자산은 반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주요 도시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지금 선도지구 선정이 됐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기 신도시들을 상당히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선도지구들을 지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이 분당 신도시를 비롯해 분당, 평촌, 일산, 삼본, 중동 5대 신도시죠. 1기 신도시. 여기들을 지금 개발을 하는데요. 이제 선도지구 개발이 사실은 정부에서는 2030년도까지 뭐 입주 어쩌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말 그렇게 될까?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라고 더 많이 걸릴 거라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탄핵 정국이 지나가고 나면은 선도지구 개발은요, 사실상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더 많이. 그렇다고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립니다. 기존에도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후다닥 지어서 30년까지 입주한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정부의 굵직굵직한 정부 주도 사업들이 제동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시간이 그냥 방치해서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기 신도시에 뭔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선도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당은요 1기 신도시의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당을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신도시에서 1기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서 우리는 안 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당에서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곳 선도지구가 중요한 이고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나오는 곳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도지구가 아니고 제가 신도시 말씀을 드리면은 역세권,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1기 신도시 분당 마찬가지고요.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에 일단 위치해 있어야 되고요.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들, 그런 단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선도지구에 상관없이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한꺼번에 많은 지역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이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혼잡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사업성 좋은 역세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거나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이 1기 신도시를 바라보기에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선도지구는 아마 물 건너갔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가요? 아닌가요? 서울 아파트 질문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오름세로 분양 시 14억이 필요하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 이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분양가는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2015년 1,997만 원과 비교하면 분양가는 10년 새 2.5배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의 11월 말 국민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17억 4,621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17억이 넘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전체 평균을 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그만큼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계속 분양가도 올라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막 갑자기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면서 분양시장도
못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국이 지금 되게 혼란하고, 그리고 이 대출 규제, 가장 크게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죠. 지금 미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이 잔금이 됐는데, 잔금 대출을 못 마련해서 마이너스 B가 물건이 나온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잔금 대출 이런 것도 정상화시켜서, 좀 뭔가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계속 규제의 일반대로 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그냥 무조건 대출 규제로 다 묶어놓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임기 내에 270만 가구를 공급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과연 공급될까요? 가뜩이나 이런 게 없어도 이거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공급대책 270만 가구 공급대책 이건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공급하는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공급이 되더라도.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공급 속도가 느려진다. 그렇다면 공급이 부족하겠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년 시장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이 많아.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내가 투자를 할 지역,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서울이면 서울, 이런 내가 투자할 지역의 공급과 수요를 비교해 봐야 돼요.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항상 수요 공급이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가격은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도 단순한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해. 기사가 나오죠. 전국적으로 지금 미분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전국이 다 미분양이 많은 걸로 착각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역적인 미분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역적인 또 미분양을 보고 여기는 미분양이 별로 없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통쳐서 전국적인 판단을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앞으로 2025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화할까? 2024년도도 8월 달까지 우리가 7월 말, 8월 중순까지는 계속 거래량이 늘으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근데 8월 달에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시장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대출 규제 효과는 단기적이지만 강하게 우리한테 온다. 파급 효과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대 정부에서 대출 규제부터 규제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 드렸죠. 단기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는 다시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계엄령. 저는 계엄령 그 선포를 보고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옛날 이게 또 다시 재발이 되는 건가? 재판이 되는 건가? 다행히 몇 시간 내로 끝났지만 이 예측치 못한 탄핵 정국으로 경제도 마찬가지고 경제의 일부인 부동산 시장도 불확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한 가지 그렇지만 확실한 건 이런 시장에서도 기회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IMF 때, 금융위기 때 전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정말 돈을 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돈 버는 사람도 반드시 존재했고요. 단지 잃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보다 어려움에 처해서 잃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 뿐이에요. 소수만 돈을 벌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돈을 버는 사람은 항상 있고요. 돈을 잃는 사람도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는 대출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대출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대출을 하니까 우리 대출 규제 하니까 집 사면 안 돼. 그렇죠?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이 많은 게 2030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대출 받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저히 대출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사면 안 돼. 전세로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 전세난이 점점 심화되고요. 전세 대란까지 갈 거예요.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난은 반드시 전세난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몇 달이 지나면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매매값이 올라간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지금은 안개 속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역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비교를 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들어가면은 절대 잃는 투자는 안 한다라고 제가 말씀 항상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의 기조로 계속 앞으로 갈 거예요. 내년 시장도 계속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는데 이런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공급 부족한 지역을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양극화가 지금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계속 될 거고요. 그래서 양극화가 커지는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양극화. 가끔, 야, 서울에 지금 집값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저평가된 곳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정말 저평가된 물건, 즉 눈먼 물건을 우리가 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같이 모든 게 오픈이 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저평가라는 건 없어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싼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지 무슨 저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완전히 뭐 20년 전 얘기예요. 양극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가 지금 기존에도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언제든지 지금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들어가더라도 더 올라갈 거예요. 단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투자가 많이 들어가. 그게 문제지, 내가 여력만 된다면, 서초구에, 아니면 송파구에, 유명 그런 아파트 지역들을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어, 상대적으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앞으로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고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선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재테크에서 이기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 바로 재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재개발 투자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미 유명한 지역이 아닌 앞으로 유명해질 그런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 관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입지같이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라 그러면 좋아서 추가 부담금 5, 6억씩 내겠어요? 안 내요.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면 추가 부담금 5억 낼 걸, 5, 6억 낼 걸 1억만 내도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하겠죠. 이런 지역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곤란하죠. 우리 뭐 부동산 시장뿐이 아니라 경제 자체가 지금 조금 위태하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단기간의 혼란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기 때 똘똘 뭉치는 그런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